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에는 M&A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은 물밑 지갑 변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반도체 시장 자체가 동토가 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 분쟁 전만 해도 반도체는 말 그대로 핫스팟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따지고 보면 결국 연결입니다. 연결하려면 칩과 메모리가 필요하죠. 칩을 설계해야 하니까 비메모리 수요가 폭발합니다. 통신망도 갈수록 잘 닦이니 많은 정보를 실어 나르기 위해 메모리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패권이 반도체 산업 장악에 달려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참에 기업을 팔려고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미 있는 M&A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반도체 장비 수요를 반도체 장비 순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등이 Applied Materials죠. 미국입니다. 2위가 ASML 노광장비 회사인 네덜란드 업체, 3위가 도쿄 일렉트론 일본 회사입니다. 4위가 램리서치, 5위가 KLA 덴코 모두 미국인데요.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가 1개 유럽 회사, 1개 일본 회사 빼고 3개 업체가 미국 업체입니다. 이 중 1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일본의 뛰어난 장비 회사 고쿠사이 일렉트릭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니케에 나왔습니다. 인수 금액은 2,500억엔, 하나로 약 2조 6,7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고쿠사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1등 머티리얼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인수한 겁니다. 고쿠사이는 히타치 국제전기에서 분사한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2017년 미국 펀드인 KKR이 히타치 제작소로부터 사들였는데 이번에 근 2년 만에 다시 미국 업체에 판 것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차세대 이동 통신인 5G 시대를 맞아서 자동차, 산업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쿠사이가 그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쿠사이는 웨이퍼에 전기 회로의 기본 막을 만드는 성막 장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지금 이 고쿠사이를 인수해서 한 20%까지 점유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머티리얼스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17에서 18 정도인데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사실 이 M&A 자체만 보면 뭐 그리 대단하게 말할 것은 아닙니다. 2조 6,700억 원이라는 인수 금액도 크긴 크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크다고만 볼 수 없는 메가딜이라고는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M&A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돈이 있고 기업을 사고 싶은 의사가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실 고쿠사이는 중국 기업에 팔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중국 업체의 인수 의도가 물거품이 된 거죠. 니케이도 오늘 이 뉴스를 다룬 니케이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알다시피 중국은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상당히 균열이 간 상태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 2025 제조 2025의 뼈대는 부품의 자립률,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중요 산업에서 그 부품을 스스로 조달하는 그 자립률을 70%까지 올리는 게 핵심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척추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반도체 장비 수입도 안 되죠. 미국과는 아예 다 거래가 끊겼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비롯해서 램리서치 같은 경우 다 모두 끊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3위 업체 도쿄 일렉트론도 중국과 거래를 접었습니다. 그나마 유럽 업체가 중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는데요. 네덜란드 ASML마저도 지난 4월 중국인이 관여된 기술 유출 사건에 휘말리면서 중국 업체에 대한 경계 심리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 자체도 꺼리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M&A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노골적으로 격화되면서 중국의 M&A 시도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서구권의 견제도 심해졌죠. 이번 고쿠사이 인수권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서둘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입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술 유출로 중국 업체의 성장이 예상되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기왕에 할 거면 바로 하자고 해서 고쿠사이 인수를 결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기업을 파는 입장에서는요, 인수 후보자가 많아야 매물의 몸값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파는 쪽에서마저도 중국은 배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동시에 한 매물을 놓고 경쟁하는 일 따위는 지금 당분간 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매각 과정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라는 압력도 넣거니와 이런 압력을 무시하고 중국 업체가 만약 중국 업체가 그 매물을 넘기더라도 인수 승인이 안 납니다. 정부가 인수가 마무리되고 나면 정부의 인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나면 결국에는 인수가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M&A 경쟁이 좀 싱거워진 측면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돈이 있어도 살 의사가 있어도 국적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의 국적, 돈을 갖고 있는 기업의 국적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2010년 후반부터 M&A 시장에서 인수자의 국적을 따지는 이런 추세는 심해졌었는데요. 지난해인가 2017년인가 2018년에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던 싱가포르 기업 브로드컴이 미국 퀄컴을 인수하려고 하자 트럼프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막았습니다. CEO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게 걸렸다는 거죠.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가 막히자 열받은 중국은 미국 퀄컴이 네덜란드 업체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 인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또 좌절시킵니다. 중국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중국 정부가. 이런 의문은 들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 기업들의 인수권에 대해서 제3국의 나라가 정부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원체 글로벌 기업 간 M&A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반독점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 군데라도 반독점 당국의 승인이 안 나게 되면요, 이 M&A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싱가포르 기업 브로드컴이 미국 퀄컴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퀄컴이 미국 기업이니까 트럼프의 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미국인 퀄컴과 미국 기업인 퀄컴과 네덜란드 기업인 NXP 인수권을 놓고도 중국 정부가 딴죽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 간의 M&A지만 유럽 업체에서도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고, EU에서도 받아야 되고, 중국에서도 받아야 되고, 일본에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딴죽을 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 IT 분야 기업 간 M&A를 보면요, 대부분 우방국끼리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기업이 체제가 다른 나라의 기업을 넘기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 인피니언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 사이프러스를 인수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이 미국 업체 사이프러스를 중국 업체가 인수하는 일은 생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쪽에도 큰 매물이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업계 3위인 TSMC와 삼성전자의 딜을 이어서 3위인 미국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입질이 없습니다. 10조 후반대의 큰 기업이도 하거니와 원래 이 기업을 중국 업체가 사고 싶어 했죠. SMIC, 같은 파운드리 업계인 SMIC나 다른 중국 반도체 기업이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사고 싶어도 국적이 우리 편이 아니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기본적으로는 기저에 있는 철학은 보호주의입니다. 내 편, 남편을 가르는 것이죠. 반도체 분야 등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은 기껏해야 대만 기업만 살 수 있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대만 기업 인수도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의 영향권,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는 국가인 만큼 대만 기업 M&A도 속성상 쉽지 않아졌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폭망이란 얘기고,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가 돈에 국적이 따라붙는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